논어 70번째 시간으로 태백 11장에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자왈 여유 주공지 재짐이어도 사 교차린이면 기여 부족 관야인이라. 주공과 같은 재주의 아름다움을 가졌더라도 만약 교만하고 인색하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여기서 주공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주공과 같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한테 하는 말이면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주공, 지, 재지, 미 갈치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재짐이에요. 재짐이. 그러니까 번역은 이제 아름다운 재주, 훌륭한 재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훌륭한 거라는 게 훌륭한 거. 재주가 훌륭한. 주공과 같이 재주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핵심 같은 게 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감추어진 테마는 덕이 아니라 재짐이, 아름다움, 재주를 갖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교만하고 우리분이 인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은 교만하죠. 이 재주가 훌륭한 재주가 있는 사람은 교만하다 그러는데 이게 덕이 아니라 재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만함의 반대는 겸손이죠. 인색함의 반대는 너그러움, 관대함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재주를 믿고 겸손하지 못해요. 또 재주가 있는 사람은 이 남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재주만 믿고 그 관대하지 않은 걸 인색함이라고. 우리 인색한 걸 보통 경제적으로 돈 안 쓰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색함은 남을 인정하지 않아 하고 좁게 행동을 하는 것, 관대하지 않은 행동 전반을 가리켜서. 그래서 교하고 린하고 쌍이라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 거의 인정 안 하거든요. 지식이 갖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이 자기 지식보다 낫거나 남의 지식이 자기가 나아 보이면은 질투하죠. 그 질투도 린에 속하는 거예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정도니까 나머지는 얘기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얘기는 뭐예요? 지도자의 자질로 겸손과 관대함을 얘기하는 거꾸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테마는 재짐이지만 이 안에 숨어있는 재주는 뭐예요? 덕이에요, 덕. 지도자는 겸손과 관대함 같은 그 덕을 갖고 아니면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라는 얘기죠. 우리 첫 장에서 얘기한 태백 얘기하고 우리 뒤에서 얘기할 거 그거랑 테마가 보이지 않게 통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입니다. 자왈 3년 하기여 부지여 곡을 불이득냐니라. 3년을 배우고서도 곡은 녹이죠. 봉급. 녹에 이르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구나. 찾기가 쉽지 않다 이게 되는 거죠. 득자, 찾다, 발견하다. 왜 3년일까요? 3년. 굳이 3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3년이 정규과정의 기본 코스였다는 거죠. 3년을 밟아야 돼 기본 과정이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8장에서 흥어시, 이벌의, 성어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제 시와 예와 학이라는 텍스트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걸 교육의 진전 단계를 보면 각 1년으로 본 거죠. 시 1년 배우고 예 1년 배우고 락 3년 배우고 그래서 그걸 각각을 1년 과정으로 모아서 3년의 기본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 앞에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얘기한 것 이거 연관지어서 얘기했으니까 말이 됩니다. 또 3년이나 얘기한 것에 그 주목한 사람은 옛날에는 3년에 한 번씩 제후들이 살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3년 과정을 거쳐서 괜찮은 사람이 데리고 가고. 그래서 3년 과정을 얘기한 게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말이 되죠. 보통 곡을 녹이라 그러죠. 조정해 주는 이제 봉급을 녹이라 그러는데 이 곡을 녹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행한다 할 때 선. 3년을 공부하고서 선에 이르지 않으니 참 선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권하는 걸로 공작 한 말을 본 사람도 있죠. 그것도 말이 돼요. 다른 판본이 지자를 뜻지자로 보고 있어요.
이게 해석이 훨씬 쉽죠. 3년을 공부하고도 곡식에 벼슬 하는데 뜻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참 보기 힘들구나. 옛날에는 아마 지자랑 이게 통이 글자도 비슷하고 해서 아마 통용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통서입니다. 이 발언을 두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공자가 3년 동안 공부했는데 다들 벼슬할 생각만 하니 참 제대로 공부한 사람 얻기 힘들어라는 한탄으로 읽죠. 뭐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따져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장이 이제 학간녹 공부를 해서 벼슬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공자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녹이 그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장이 공자 제자를 간에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3년 공부하고 나서 벼슬을 하길, 3년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고 나서 벼슬을 구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이거를 공자가 그냥 무슨 뭐 속된 말 꼰대처럼 뭐 공부한 애들 요새 뭐 돈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공자는 아마 자기 경험에서 어떤 통찰이 이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자는 젊은 시절 내내 벼슬 자리를 얻으려고 애썼거든요. 근데 공자가 벼슬 자리를 얻으려고 애쓴 그 배경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절박감이 있었어요, 사실. 뜻도 있었지만 공자는 제자들에게 고상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거를 이제 추구할 것을 이제 교육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평생 동안 자기 수행을 하면서 발전이라는 거를 갖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장 같은 제자도 그런 걸 보면서 이 공자는 그 공부한 사람의 그 애처로움과 갈등, 그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길래 그 딜레마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다고 이해를 해야 공자를 그냥 공자 선생님으로 박자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죠. 학자들도 아마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자왈 독신호학하며 수사선돈이라 위방 분립하고 남방 불거하며 천하 유도죽 현하고 무도죽 은이니라. 방 유도엔 빈차 천원이 치하여 방 무도엔 부차 규현이 치하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돈독히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으로써 지키고 도를 잘 해야 한다. 위험한 나라엔 들어가지 않으며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으니 천하에 도가 있을 때에는 나타나고 몸을 드러내고 도가 없을 때에는 은거를 한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가난하고 또 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죠. 아마 세 개를 아마 이제 A, B, C 아마 세 단락으로 이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라기보다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A 부분이거든요. 독신호학하며 수사선돈이라. 주자는 이것은 이제 돈독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으로 지키고 이 선을 동사로 봤어요. 제가 아까 새길 때 도를 잘 해야 된다 그랬는데 말이 좀 애매하죠. 근데 주자는 이 선에 대해서 특별히 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뒤에 주석을 붙인 건 그 선도할 때 선을 타동사로 생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호학과 선도를 대꾸로 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꾸로 봐서 이해를 한 거죠. 독실하게 믿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죽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도를 도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주자는. 근데 고주는 이걸 대꾸로 보질 않고 이 선도를 수사의 목적으로 봤어요. 앞에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독실히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좋은 훌륭한 도를 죽음으로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청대학자들은 이 독신호학을 공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신이호고 있죠. 옛 것을 믿고 좋아한다라는 거랑 동의어로 이해를 하고 호학과 선도를 대꾸로 이제 보면서 이 선자를 호로 봤습니다. 그럼 이해가 분명해지죠.
독실히 이해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으로 지키고 도를 좋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선자가 선명해졌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다사는 이 호학과 선도를 대꾸로 본 거는 틀림이 없는데, 앞에 그 호학은 학문으로 보고 뒤에 선도는 실천의 문제로 와서 이 선자를 이 닦을 숫자로 봤어요. 도를 수행하다. 도를 배운 거를 죽음으로 지키고 실행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지키는 것으로, 배운 것을 잘 실행하는 것으로 봤죠. 다산이 이거는 좀 탁월하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유명한 거죠. 위험한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공자가 천하를 방랑하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든 발언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어느 나라로 가기 전에 그 나라가 어지러운 데 들어갈 생각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발언한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가 있으면은 몸을 드러내서 자기가 쓰이도록 하고, 도가 없으면 안심인명,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추신하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유도와 무도. 그것이 이제 C에 가면은 그대로 반복이 되죠. 여기 빈천하고 북이라고 이게 다 벼슬 얘기죠. 나라에 도가 있는데 능력이 있으면서 벼슬을 안 하고 은거한다는 이거 부끄러운 일. 이거 육아의 정확한 사고 방식입니다. 이건 거꾸로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벼슬자리 하겠다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맹자에 가면 부끄러움을 특화시켜서 맹자가 부끄러움에서 이제 깊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벼슬과 관련을 해서 육아는 절대 벼슬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이 벼슬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삼가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부끄러움이라는 수신과 연결됐다는 것, 이 부분을 아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7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